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입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가지 중에 24번째 거리를 두어라.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 라고 했네요.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우리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고요. 조금 어떻게 와 닿는 부분이 있나요? 일이나 사람 때문에 미치도록 화가 나는 상황을 겪은 적이 있나요? 생각과 감정이 억눌려지고 그 괴물이 자신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느낀 적은요? 우리는 모든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일은 모조리 다 해보아야 하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조종할 수 없다. 이전에도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다 라고요. 보험회사의 중역인 로저는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입사 초기에 나는 윗상사와 사사건건 다투곤 했지. 그 사람은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내 경력에 치명타를 끼치고 싶어 했고 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 우리는 끝도 없이 격렬하게 부딪히곤 했지. 당시에 나는 대부분 내가 옳다고 확신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본능적으로 내가 승산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난 뭔가 깨달음을 얻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그와 싸우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지.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그날 이후 정말 중요한 문제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지. 당신을 열받게 만든 상황부터 자유로워지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마음속에 맞물려 돌아가는 두 개의 톱니바퀴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 그 문제점을 상징하고 또 다른 톱니바퀴는 우리 자신을 의미하죠. 문제를 상징하는 톱니바퀴가 꼬이면 그 반작용으로 우리 자신 역시 꼬이게 돼요. 즉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정신적, 감정적으로 문제의 톱니바퀴에서 스스로의 연결고리를 떼어내고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 보세요. 문제의 톱니바퀴가 다시 우리를 지배하려 들며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봐요. 문제의 톱니바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힘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우리는 인생의 주도권을 그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킨다면 다시 우리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싸우기로 결심한 로저처럼 우리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죠. 우리는 외적 통제 위에서 내적 통제 위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해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내부의 힘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마음가짐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마음 챙김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해낼 수 있어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쉬워져요. 그리고 곧 우리는 이 과정이 우리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되리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문제들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내고 우리 안의 힘을 당당히 내보여 주세요. 멋지게 나이 드는 법 25번째 창의성을 펼쳐라.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남이 시도하려고 할 때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대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창의성은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창의성은 생각의 방식이며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업무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주 독특하고 재치 있는 음식을 만든다거나 마음속으로 다양한 관점을 적용해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보며 노는 것도 창의적인 행동의 하나이죠. 우리는 모두 창의성을 타고났어요. 어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엄마 아빠 놀이도 하고 상점 놀이도 하고 가상의 친구와 괴물들도 만들어내죠. 이야기나 노래, 새 장난감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창의성을 발휘할 때 더 신나고 열정적이 된답니다.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면 우리가 가진 타고난 창의성은 쪼그라드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사실성과 정확성, 논리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받아요. 독특하고 창의적인 생각은 때로는 황당하고 달갑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이죠.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아이들은 좋은 성적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상상력은 빈약해져요. 우리가 배운 사고방식은 마치 스토브의 연통과 같아요. 스토브 연통처럼 좁고 제한적인 사고방식 하에서는 하나의 문제를 푸는 데는 단 하나의 정답만 있을 뿐이죠. 여기에 창의적 사고가 끼어들 자리라고는 없어요. 왜? 만약에? 왜 아닌가? 등에 대한 질문은 애초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모두 효과적인 생각을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근무 환경에서 창의력을 억눌린 경험을 갖고 있을 거예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고 독특한 제안을 냈을 때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조롱당한 경험을 한 적은 없나요?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나이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창의력을 기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우리는 더욱 유연하고 재빠르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사람일수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활기차고 능력 있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창의성을 발달시킴으로써 한 부분을 변화시킨다면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은 세상에 답이 하나뿐인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요? 예를 들어 새 차를 산다고 해보죠. 무턱대고 아무 판매상에게 가서 차 한 대를 가리키며 저 차를 사겠어요? 라고 하는 것과 여기저기 알아보고 자동차를 여러 대 살펴본 후에 결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최근에 빌과 나는 반짝 휴가를 가기로 했어요. 바닷가에 가자 라고 말하고 결정을 끝나는 대신 우리는 종이와 펜을 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대로 적어 내려갔죠. 좀 색다른 내용도 있고 그럴듯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각자 쓴 내용을 훑어보며 두세 가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묻거나 변형시켜 보았죠. 우리는 그 시간을 아주 즐겼어요. 우리는 집에 앉아 마치 호텔에 있는 듯한 상상을 하며 외식도 하고 관광지나 박물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재미있는 쇼핑지도 찾아 나섰죠. 우리는 메이드가 언제라도 이 방에 들어와서 깨끗이 정리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며 침대 정리는 하지 않았어요. 물론 메이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브레인스토밍은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거의 모든 인류 회사에서는 정기적인 회의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것을 권장하죠. 또한 많은 회사들은 창의성 전문가를 고용해 직원들에게 창의성 기법들을 교육하기도 해요. 몇 년 전 뒤에 나는 브레인스토밍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했어요. 뒤에 나는 이 활동을 통해 브레인스토밍이 사고방식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아주 많다는 걸 깨닫고 매우 감격해했죠. 그녀는 가장 먼저 남편인 론과 어린 아들들에게 이 방법을 소개했어요.
그 후 디애나의 가족은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 브레인스토밍을 했죠. 점점 더 자질구레한 것들로 복잡해지고 있는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어요. 리모델링을 하자는 의견,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는 의견, 그냥 이대로 살면서 다른 걸 하는데 돈을 쓰자는 의견, 활용도가 떨어지는 가족실을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 밖에도 그들은 휴가지를 결정하거나 저녁 식사로 무얼 먹을지 결정할 때도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디에나와 론은 그러한 방식이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11살, 14살이 된 디에나의 두 아들들도 다양한 방면에서 매우 창의적인 아이들로 자라났어요. 디에나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유연한 사고방식이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길러준 것이 아닐까 생각했죠. 창의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새로운 생각에 열린 자세를 갖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로운 생각들이 황당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위협을 느낄 수도 있죠. 사장을 참고해 주세요. 예를 들면 유럽인들은 1000년 동안 모든 천체들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그러한 믿음은 틀린 것이며 지구는 실제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주장했죠. 교회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분노했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창피와 굴욕을 당하고 처벌돼요. 우리가 새롭고 다소 낯설게 보이는 생각들에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죠. 20세기 초에 진리라고 여겨졌던 과학적 사실들 중 오늘날까지 진실로 남아있는 건 거의 없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주장한 이들은 예외 없이 조롱받았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우리는 새롭고 낯선 생각에 대한 저항감을 벗어날 수 있었으며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었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법은 아주 쉽고 간단하며 또한 효과적이에요. 혼자서 해도 좋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도 좋아요. 첫 번째,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를 하나 정해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나는 뭐뭐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세요. 황당한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새로운 생각은 처음엔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적어보세요. 세 번째,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 비판하거나 비평하지 마세요. 비판은 상상력을 제한하는 동시에 창의적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마음속으로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이렇게 해봤자 될 리가 없어 라든가 정말 멍청한 생각이군. 그건 벌써 해봤잖아 라는 생각들을 차단시켜 보세요. 일체의 판단을 유보하고 새로운 생각들이 자유롭게 떠오를 수 있도록 해보세요.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세요. 생각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면 잠시 물러앉아 앞에서 쓴 내용을 훑어보세요. 앞에서 쓴 내용을 마음껏 뒤집어도 보고 결합하거나 고치거나 재배열해 보세요. 뜬금없는 생각일지라도 그 안에는 눈꽃만치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마음껏 웃고 떠들며 이 과정을 즐겨보세요. 웃음은 창조성을 불러 일으켜요. 가장 멋진 아이디어를 골라내세요. 브레인스토밍은 빌과 내게도 아주 효과가 좋아서 우리는 습관처럼 그걸 해요. 우리는 업무상에서도 일상에서도 동료들과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죠.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더 효과적으로 살고 생각하며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 더 똑똑하고 나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재미있다.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사람에 관해 거리를 두는 방법,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에는 웃음의 힘 들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